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년 12월 23일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이 전격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즉 2023년 종합부동산세 확 줄어든다는 내용을 가지고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대한민국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해서 그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산세는 내지 않는데 종합부동산세만 낸다는 건 있을 수가 없죠. 재산세 부과 대상이라도 종합부동산세는 내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6월 1일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딱 하루만 가지고 있으면 1년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모두 다 내야 합니다. 그래서 소위 종부세 급매물이라고 해서 연초가 되면 3월, 4월, 2월 이 정도에 종합부동산세 급매물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매수인이 6월 1일 날 잔금을 치르게 되면 1년분 세금을 다 내야 됩니다. 가끔 뉴스에 나오는데요. 6월 1일 전후로 소유권 이전이 되는 경우 판 물건, 산 물건 둘 다 세금을 부과받은 경우가 종종 뉴스에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 매수인일 경우 6월 1일 이후, 즉 6월 2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는 것이 좋을 것이고요. 매도인이라면 6월 1일 전에 잔금을 치르는 게 좋겠죠. 만약에 합의가 된다면 그 대신에 빨리 소유권 이전하는 대신에 더 싸게 급매물로 사면 그것도 가능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6월 1일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자동차 보유 기간만큼만 세금을 내면 되는데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는 딱 하루만 가지고 있어도 1년분 세금을 다 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게 좋겠죠. 자,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보유한 과세 유형별 공시가격의 전국 합산액이 공제금액, 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됩니다. 공시가격이라는 것은 토지라면 개별 공시지가가 되겠고요. 아파트라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단독주택이면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되겠습니다. 주택의 경우 전국 합산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9억. 이게 이번에 바뀐 내용입니다. 9억. 6억에서 9억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9억이고요.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인 경우는 12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12억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부 12억으로 통일됐는데요. 종합부동산세도 공시가격 12억 초과하는 경우만 세금 냅니다. 1세대 1주택인 경우.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도 1세대 1주택인 경우 양도차익이 12억을 초과하는 부분만 세금 냅니다. 양도차익이 12억 이하면 세금 내지 않습니다. 1가구 1주택인 경우. 마찬가지로 이번에 통과된 게 소득세법의 임대소득세도 마찬가지로 1가구 1주택이면 임대소득이 12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임대소득세를 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다가구 주택 방이 19개가 있다면 주택 공시가격이 12억 이하라면은 다가구는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임대소득세 한 푼도 안 내죠. 제가 아는 지인은 임대소득세를 720만 원 받습니다. 한 달에. 그러면 엄청나게 많이 받는 거죠. 한 달에 720이면 1년에 거의 9천만 원 가까이 됩니다. 임대소득이. 그래도 세금 한 푼도 안 냅니다. 왜냐하면 다가구는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시가격이 12억이라고 하면 실제 시세로 보면 거의 15억이 넘을 수도 있겠죠. 공시가격은 실제 거래가격의 거의 50%에서 70% 정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딱 실거래 가격의 몇 퍼센트라고 단정할 수는 없죠. 공시된 가격이기 때문에. 공시가격은 표준지 공시가격은 국토부 장관이, 개별 주택 공시가격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의 경우 종합합산토지가 있고요. 별도 합산이 있는데 전국 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비업무용 부동산 이런 게 되겠죠. 비업무용 부동산의 경우 5억 초과하는 경우 세금을 내야 되고요. 별도 합산 토지, 전국 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초과하는 경우, 업무용 토지인 경우, 회사가 업무용 토지인 경우는 80억 초과하는 경우부터 세금을 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정된 내용, 이거 여야 합의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합의해서 통과됐습니다. 국회.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11억에서 12억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세대 1주택이면 12억까지는 세금 안 냅니다. 공시가격, 실거래 가격이 아니라 공시가격이 되겠습니다. 기본공제를 6억에서 9억까지 인상을 했습니다. 따라서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의 경우 18억까지, 즉 시세 20억짜리 집을 하나 가지고 있어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또 이게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한 민간임대주택은 종합합산과세 대상 주택에서 제외되죠. 그래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한 민간임대주택이 이번에 그 정부 정책 발표에 의하면은 이제 매입임대주택, 즉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의 경우도 매입임대주택도 가능한 것으로 정책이 발표됐습니다. 그러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시군구에 또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 그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제 내년부터는 2023년부터는 이때까지는 똘똘한 한 채라는 말이 유행했었죠. 앞으로는 이제 똘똘한 두 채가 유행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취득세도 2주택 8% 취득세 부과하던 것을 이제 표준세율 1%에서 3%를 부과하게 되고요. 종합부동산세도 마찬가지로 이제 2주택인 경우 일반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거의 50% 정도 깎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과세 표준을 보면 과세 표준이 3억인 경우에는 일반 주택의 경우, 일반은 중과세 되는 게 아니고 일반의 경우 0.6%였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0.5%가 되겠죠. 그리고 94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2.7%입니다. 3%에서 2.7%가 되겠고요. 그리고 만약 3주택 이상의 경우에도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합산 과표가 12억 이하인 경우는 일반 세율 0.5%에서 2.7%를 적용하고요. 3주택 이상인 경우 합산 과표가 12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는데 2%에서 5%까지 적용합니다. 근데 아무리 중과세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그 세부담 상한이 옛날에 300%가 있었는데 그게 삭제됐습니다. 이제 150%입니다. 가령 그러면 올해 1,000만원 종합부동산세를 냈다면 아무리 중과세 되더라도 내년에는 1,500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1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중과세율은 거의 폐지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세부담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요. 150%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모두 국세청 홈택스 자동 계산기에 들어가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지인들이 많이 문의를 합니다. 양도소득세가 얼마입니까? 종합부동산세 얼마입니까? 이렇게 묻는데 그렇게 단순히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그 모의계산기, 여러분들이 아마 인터넷에 종합부동산세 자동계산기라고 치보면 나올 겁니다. 홈택스,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에 보면 자동계산기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죠. 취득시기, 양도시기, 취득가격, 양도가격 이런 걸 다 알아야 되고요. 또 다주택인지 이런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모의 자동계산기에다가 계산을 해보시면 얼마인지 예측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이게 계산해 보는 게 중요하냐면은 만약에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는 1주택으로 인정받고 싶으면 1주택으로 인정받겠다고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신고를 안 하면 다주택이죠. 부부는 합산하기 때문에 남편 명의로 한 개, 부인 명의로 한 개면 그건 다주택,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2주택으로 계산하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1가구 1주택으로 계산하는 게 유리한지를 모의 계산을 통해서 계산해 보는 게 좋겠죠. 1주택인 경우에는 나이에 따라서
또 보유기간에 따라서 세액공제를 최대 80%까지 해줍니다. 그러면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최대 80%까지 세액공제가 되니까, 예를 들면 세금이 1,000만 원 나왔다면 8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가 됩니다. 자, 납부기간인데요.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합니다. 원칙적으로. 다만 예외적으로 그 고지서가 잘못되거나 하면은 신고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 합산과세 하면 안 되는데 합산과세 했다면 고쳐가지고 신고 납부해도 됩니다. 그리고 세액 납부는 일시 납부를 하는 게 원칙이지만 분납도 가능합니다. 분납은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납부할 세액 일부를 납부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250만 원 초과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00만 원 초과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100분 50에 해당하는 금액만 분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세금이 1,000만 원 나왔다면 최소한 500만 원 일시불로 내야 되고, 나머지 남은 금액 50% 남은 금액은 6개월 범위 내에서 분납이 가능합니다. 요즘은 카드로 납부도 가능하죠. 제 지인도 카드로 납부를 했다 하더라고요. 종합부동산세. 심지어 요즘은 초등학교 때, 옛날에는 초등학교 학생들끼리 휴거, 엘거, 어디 사냐 이렇게 물었는데 요즘은 종부세 내냐? 니네 집 종부세 내냐? 이런 말이 있답니다. 참 서글픈 현실인데요. 자,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 비율에 따라 분납 가능합니다. 농어촌 특별세가 종합부동산세액의 20%가 농어촌 특별세로 내야 되죠. 자, 여기까지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가장 큰 특징이 1가구 1주택인 경우에는 12억까지, 공시가격 12억까지는 종합부동산세 내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 1가구 1주택인 경우 모두 공시가격 12억까지는 세금 안 냅니다. 그리고 1가구 1주택이 아니라 하더라도 9억까지는 공제해 주기 때문에 이제 9억까지는, 공시가격 9억까지는 전부 합산한 토지 또는 합산한 주택 9억까지는, 합산한 주택이 되겠죠. 토지가 아니고 주택 9억까지는 세금을 안 냅니다. 재산세의 경우에는 물건을 보고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물건지에서 과세를 하는데, 이거는 종합부동산세는 인적과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전국에 있는 걸 모두 합산해서 과세를 합니다. 자, 이번 시간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